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장호근 장군 모시겠습니다. 자, 장군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기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나요? 보호자. 보호자 어서 오세요. 예.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비가 와서 그렇지 뭐 고생. 네. 여기 이 책인데요. 네. 미 공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이라는 네. 책을 이번에 내셨습니다. 이게 어떤 책입니까? 그 제목에 사실은 미 공군의 항공작전은 많습니다. 네. 그 제목은 사실 노란 걸로 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가 숨은 이야기가 실제 내용입니까? 네네네. 네, 어떤 숨은 이야기? 이 책은요. 네. 왜 지금 동기죠. 왜 냈냐 하면 네. 70여 년이 지난 이 한국전쟁에 관한 책자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파이어포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우리도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많이 나왔죠. 네. 그런데 그냥 이 공군이 미공군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군에 네. 관한 거는 항공작전에 관한 거는 그냥 개관, 개요만 나오고 없어요. 예. 어떻게 싸웠냐가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에어카바, 제공권 그런 말씀 쓰지 않습니까? 공군에서. 예.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지상군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작전을 했는데 우리가 공기가 많으면 네.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식으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 공군대학에서 나온 50주년 원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네. 보다가 제가 또 비행기를 탔고 직접 네. 저 흥분이 됐습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겠다. 그 50주년이 6.25 전쟁 50주년을 그렇죠. 6.25 맞이해서 네. 미 공군이 미 펴낸 공군이 책. 했던 거죠. 벌써 20년이 넘었죠. 네, 네.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좀 이게 하나의 계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네. 준비를 했는데 특히 이제 젊은 6.25 전쟁을 잊어버려가는 네.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예,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동기가 됐는데 네. 갑자기 지난 3월인가 우리 한국의 육사 졸업생들이 6.25 전쟁을 제대로 안 배워서 보충 수업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예. 그 선택 과목으로 돌려. 선택하고 돌리고 지금 이제 그래도 알아보니까 6.25 전쟁사, 국가전략 이런 거를 가리킨대요. 다시 원장복귀는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 5년 동안인가 안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빨리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거는 공사에서 가르쳐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 책을 하고 나니까 야 이거 교과서네? 딱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나중적이지만 제가 좀 더 오탈자 좀 고쳐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보내주려고 합니다. 근데 장군님도 비행기 전투기를 타신 건가요? 그렇죠. 전투기만 탔죠. 예, 장군님이 타신 전투기는 뭐예요? 저는요, 한 2년 동안의 그 교육만 받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타기 시작한 게 F-86F 세이버.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래요? 그러니 제가 피가 끓죠. 아하. 그러고 나서는 F-4D. 네. 그리 이제 74년대에 전환을 해가지고 거기서 네. 쭉 있다가 거기서 K2죠. 대구에서 제가 단장까지 했습니다. K2 비행대. K2 비행단. 비행단. 예. 제11 전투 비행단입니다. 정확하게. K2 그러면 전투도 해보셨나요? 저희가 전투에 참가를 안 했으니까 못 해봤죠. 이런 건 있습니다. 제가 간첩선 때문에 이건 다른 기종으로 탔다가 피탄이 됐어요. 저 간첩선에서 총 쏴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70년대 초는 많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료가 다 새가지고 겨우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공훈장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불시착은 아니고 제대로. 이제 잘 처리해서 광주 쪽에 서해에서 있었는데. 그때 피탄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려와서 하루 종일 밥맛이 없고 입술만 마르더라고요. 그게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7.62mm가 양쪽으로 지나가고 연료 탱크 맞추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러셨구나. 그런 게 있는데 참 위관장교 시절이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아까 세이버라 그랬습니까? 네네. 그게 6.25 때 미군 공군이 쓴 주력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비행기 위력이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KF-21 개발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비하면 아주 초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최초로
미그 15하고 공중연을 한 제트 전투기고 날개가 뒤로 이렇게 스윗백 후퇴기입니다. 섹세기는 이제 이 스트레이트 윙, 이 똑바로 된 거라 속도가 좀 안 나고 기동성이 약해요. 아, 그래요? 섹세기가? 예. 그게 이제 호주기라는 거예요. F-80. 우리는 슈팅 스타일이라는데 이거는 그 후에 나온 F-86이라는 비행기 이제 후퇴. 그러니까 그야말로 유선형처럼 이렇게 그렇죠. 공기저항을 최소화해서.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항공전사상 제트 전투기의 최초의 공중전. 그게 미그 15하고 F-86하고의 한국 전쟁에서 나온 전투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이도 꽤 성능이 당시로서는 좋았다 그러대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단히 좋은 항공기입니다. 미그 15도. 예. 그리고 미그 15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 고고도에서의 그 뭐 4만 피트, 5만 피트 그 네. 정도의 높은 고도에서 성능이 좋고 저희 같은 F-86도 못지않게 좋죠. 그러면 적하고 만나면 좀 중고도 네네. 한 2, 3만으로 끌고 내려와라. 아하. 우리가 더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 그게 이제 그 전투 전술 같은 걸 그렇죠. 구사하겠네요. 네네. 그 우리가 지금은 이제 망해서 없어진 나라라서 소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시 50년대의 소련 무기라고 하는 거는요. 그 뭐 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냉전이죠. 네. 미소 아닙니까? 예. 그러면요. 그리고 우주에 사람도 먼저 쏘아 올렸잖아요. 그렇죠. 저 소련이. 예, 가가린 먼저 갔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글렌 이런 사람들도 다 한국전 참전용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해병대, 예. 수영비행장에서 함재기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뜨고 내린 사람들이. 그럼 실제로 미국이하고 F-86 세이버 네. 이게 붙었을 거 아닙니까? 6.25 때. 3년 내내 붙었죠. 그 전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미그 15가 언제 탁 나타나냐 하면, 네. 1950년 전쟁 나고 네. 몇 개월 있다가 11월 1일 날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제 프로펠러 항공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가. 예. 그러니까 미국이 당황했죠. 그런데 미국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F-86이 네. 이제 작전에 들어와서 같이 맞붙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54년 7월 달에 휴전 협정이 될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니까 처절하게 싸우는 거예요. 죽기 네. 살기죠. 그게 높은 하늘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트, 3만 피트 보통 2, 3만 피트도 더 올라가고 3만 내지 4만 피트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 피트면 우리 키로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3 해보십시오. 그러면 한 만 킬로, 만 미터 상공. 그렇죠. 그렇죠. 10km 상공. 1km 뭐 이런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럼 거기서 하다가 서로 이제 피탄이 되거나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죽습니까? 탈출 불가능합니까? 보통 많이 죽죠. 예. 크래시한다고 그러죠, 보통. 네.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그게 미그 계열하고 이걸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공산권 계열하고 네. 자유진영 계열하고의 무기 체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예. 공산권 계열은 네. 인도주의적인 게 좀 소홀돼 있어요. 그 서구 진영권은 예. 네가 비행기에서 피탄되거나 비상이 걸렸을 때 튀어나와라. 그게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세 번째까지 있습니다. 예.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세 차례가 있는 거군요. 에어컨 같은 것도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계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단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말씀드리면 확실하다. F-86이 땅에 떨어졌어요. 북한 지역에. 네. 그랬더니 이제 막 기술 정보죠. 저쪽에서 가져가려고. 예. 잔해 제일 수고해서. F-86의 그 우수했다고 보는 게 에어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예. 야,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인데 그 조종사가 그래도 쾌적하게 그러면요. 예, 그 쾌적한 조건에서 전투하라고 에어컨 시설까지 그렇게. 당연한 얘기죠. 네. 그렇군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군은 비행기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조종사들이 진짜 목숨 걸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데 비행기보다 조종사가 우선이다. 예. 이게 원칙으로 내려온다 그러던데요. 조종사를 길러내는데 네. 우선 사관학교나 무슨 학사장교나 이런 데 이제 예. 기본 공부를 사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적어도 2년 동안은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 그 인관시켜서? 인관시켜서도 저도 일련을 했어요. 그 소위 계급장 달고? 예.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 투자하는 게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비행기는 돈 있으면 사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명한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말씀이에요? 팬텀이 처음에 69년대에 들어왔는데 팬텀.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비쌉니까? 그랬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는 또 사주면 돼. 조종사 괜찮지. 이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은 대통령 보고사항입니다. 그랬더니 야, 왜 죽을 때까지 훈련을 하노? 죽을 때까지 왜 훈련을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누가 죽고 싶어서 훈련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만큼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제트기를 비행을 한번 하고 나오면 야, 너 한직에 졌어 그래요. 무슨 얘기야? 등에 땀이 쫙 흘리거든요. 이 파라슈트 이게 하니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타고 나오면 등에 땀이 쫙 배있으면 이제 소금이 이렇게 소금 지도를 그래요. 소금 지도가 나오죠. 저 사람이 잘 알죠. 저 정부에 오면 소금 지도. 이제 그게 저희 생활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 조종사가 전투기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습니다. 돈 있으면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은 훈련을 얼마 단위로 합니까? 며칠 단위입니까? 몇 주 단위입니까? 하루에 몇 번씩이죠. 하루에 몇 번씩 해요? 군복 입고 있는 동안에는 매일 훈련을 합니까? 그러면요. 비행단에 전투대대, 우린 일선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일선. 프론트 라인이죠. 저희는 제가 대구에서 오래 근무를 했지만 거기가 저는 일선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2번, 3번 전투대대도 그렇게 탑니다. 그리고 2번은 타죠. 한 번은 뭐 거의 타고 그다음에 교관 훈련을 시키는 사람들은 2번도 타고 막 그래요. 많이 길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 몇찌개 졌어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면은 우리 장군님은 몇찌개 주셨어요? 기억 없죠.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참 지게를 져야 될 시기에 너 공군본부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전자전 무기 체계를 제가 연구를. 그럼 제 자랑 한마디 해도 되겠네요. 그러시죠. 지금 KF-21에 전자전 무기 체계는 우리 국산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오지를 않아도 됩니다. 라이선스 뭐 이런 거 안 줘도 됩니다. 그렇구나. 특정 내가 업체의 말씀을 좀 드려도 되죠? 괜찮아요. LIG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작을 해서 들어간다. 그리고 어느 군사월간지에 기자가 얘기 썼더라고요. 제가 제일 기분 좋을 때였어요. 전전 EW 시스템이에요. 그게 뭐냐면 체프, 그다음에 제밍,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어떻게 했을 때 네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카운터하고 이런 거를 전자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40년 전에 제가 중령 시대에 ADD하고 그거 개발하는데 초기 멤버입니다. 제가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40년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들었을 때 제일 긍지를 느꼈죠. 지금은 그 전투기가 거의 전자기기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AI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어쨌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뭐 레이더를 썼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데 우선 공중에 길이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길이 있죠. 항공로가 있죠. 항공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겠습니까? 뭐 줄 서놓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상에 이 항법 보조 장비라고 해가지고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GPS 있죠. GPS 있죠. ILS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INS. 그 저기 뭐 무르만스크 했을 때 INS가 뭐 고장나서 칼기 뭐 어떻게 됐다니. 그래갖고서 항법 장비 아니에요. 소련 영국으로 들어갔다가 피격됐다 뭐. 이제 그런 얘기. 그 전에 무슨 택티컬 에어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지상에서 비임을 쏴줍니다. 그럼 그거를 찾아서 내가 여기서부터 몇 마일 이렇게가 여기는 항로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전자장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제가 눈으로 보고 해야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6.25 때 얘기는 내가 기총이 뿐이 없어요. 싸우는 게. 근데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뭐 사이드 와인다 그래 열추적 미사일. 그다음엔
저 레이더 미사일 뭐 네. 이렇게 또 발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런 거를 옛날에 내가 눈으로 보고 쐈는데 이렇게 지금 헬멧 마운티드 아하. 헬멧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래서 영상으로 바로 그렇죠. 구현이 되는군요. 왜 요새 차가 나오면 해잡 디스플레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다 벌써 30년 전에 음. 비행기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군사 기술이 중요한 게 방산이 그렇죠. 중요한 게 그렇죠. 여기가 최첨단 과학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죠. 이게 상업화되면서 이제 그렇죠. 예, 우리 일반인들도 예. 이제 그걸 이제 향유하게 되잖아요. 그 스핀오프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겁니다, 예. 바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눈으로 보면서 할 때 그럼 이제 미군이 6.25 전쟁 때 참전을 하는데 미군 조종사들이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야 하늘에 떠서 보면 아 여기가 포항이고 여기가 뭐 인천이고 맞습니다. 대충 알지만 그 미군들도 그런 그 훈련을 그럼 와서 합니까? 미 공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6.25 때 얘기죠. 6.25 네. 때. 일본에 다 주둔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일본이 지금 후방지지로서 중요하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그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예. 가데나, 후텐마 네. 뭐 이런 게 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유사시에 있었습니다. 출동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 네. 배후 기지들이죠. 6.25 때는 예. 낙동강까지 밀렸는데 저희가 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허, 예. 다 일본에서 떴죠. 네. 이제 그런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위치를 알고 비행을 했겠냐? 네, 네. 이 맹목 비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음. 내가 이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를 가면 어디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예, 그게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아하. 예. 바람 다 그 계산해서. 아하,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왜 6.25 전쟁을 제한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제한 전쟁이라고. 왜냐하면 압록강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건 이제 확전이니까. 우라디보스톡 쪽도 막 확전 네. 때문에 제3차대. 그렇죠. 소련 우라디보스토크, 네, 블라디보스토크. 그거는 소련이나 음. 트루만 이쪽이나 저 미국이나 똑같이 다 3차 대전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네. 스탈린이나 트루만이나 네. 다 똑같거든요. 모 대통령이나. 예. 그러니까 중간에 힘든 건 메가더입니다, 사실. 아하. 예. 양쪽을 이제 그걸 충족해야 되니까. 그 아. 밑에 이제 공군 같으면은 뭐 5공 군사령관 뭐 그다음에 하여튼 뭐 압록강 도망강을 넘어가면 안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공격해라. 그러니까 조종사가 어떻게 불평을 하냐면요. 음. 압록강 다리를 끊어라. 근데 북쪽 아. 들 끊지 말고 남쪽만 끊어라. 그렇지. 예. 중국이나 넘어가면 안 저쪽 되니까. 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은 놔둬라. 예, 그러고요. 남쪽을 끊어. 조종사가 음. 3만 내지 5만, 3만 피트만 올라가면은요. 네. 저도 올라가 보고 했지만 요렇게 보면 서해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동해입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예. 눈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허. 그게 어디가 구별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같은 GPS가 없으니까. 그럼 압록강 같으면은 그냥 가느다란 선도 안 돼요. 선도 안 되겠네. 눈으로 덮여보세요. 눈이 덮여버리고. 그러니까 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저가식별기라고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비행기에 예. 그게 다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아예 얘네들 저 미 공군 조종사들도 네. 이번에는 어차피 이 미션 이 임무를 하다가는 넘어갈 것 같다. 그때 내가 뭐라 그러면은 저가식별비 꺼 이렇게 아하. 얘기를 해놨던 거예요. 예. 그막 넘어가. 나중에 기록이 안 남게. 그렇죠. 왜냐하면 지상작전은 기록이 남잖아요 그대로. 네. 넘어가서 떨어지면 기록이 남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놓고 빨리 음. 떨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내려와. 예. 그런 그 전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번 넘어갔다 오는 게 나타나면 중공에서 언론에서 뭐 미국도 미 자체의 언론이 문제거든. 언론에서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 메가더 장군은 만주를 폭격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죠. 네. 그건 밤낮 지금도 그거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 6.25 때 미군 폭격기가 그렇게 위력을 발휘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그게 B-29입니까? B-29입니다. 예, 그건 어떤 폭격기였어요? B-29는요. 예. 주 임무가 2차 대전 때 뭐 했냐 하면요. 네. 전략 폭격기죠. 사발 네. 프로펠러. 어허. 지금 뭐 B-52보다는 적지만 네. 일본 본토를 공격하던 항공기입니다. 아하. 잘 예. 아시잖아요. 예. 나가사키 예, 히로시마 원자 폭탄. 예, 핵폭탄 네. 터트린. 예, 그 떨어뜨린. 비행기거든요. 그게 높이 납니까? 한 4만 피트까지 올라가요. 아하. 근데 옛날 거라 속도가 느려요. 350 나트. 뭐 예. 맥시멈이. 그러면 그 정도면 밑에서 고사포를 그렇죠. 음. 어떻게 공군 출신 같으세요? 그 급방 아시네요. 그거에 바로 아하. 이제 B-29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 비행을 해서 임무를 잘 했어요. 그러다가 네. 미그
15가 나타나니까 예. 아 이게 피격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속도는 뭐 느리지, 예. 기동성을 물론 B29도 자체 무장을 하고 있어요. 11명이 타면서 그 기총수도 있고 자동으로도 이제 그 캘리버 50이라는 거 뭐 이런 걸 쏘게끔 돼 있어서 이제 있는데 뭐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F-86 이런 것들이 에스코트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미국이하고 이제 그냥 처절한 싸움이 휴전될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럼 B-19가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무슨 네. 임무를 했냐. 예. 전략 폭격기인데 네. 아 이게 뭐 핵무기는 안 떨어뜨리면서 뭐 했냐. 북한에서 내려오는 전장 차단이라고 그래요. 보급품에서 내려오는 그거에 대한 다리 끊고 길을 부시고 근접 지원 작전은 물론 이제 전투기들이 했지만 그러고 뭐가 중요했냐면은요. 북한 지역에 신의주에서 그 평양 사이에다가 북한하고 중공하고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비행장을 건설해요. 계속. 미국이가 거리 내려와서 뜨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되죠. 네, 그러겠네요. 예. 그 비행장을 파괴하느라고 그냥 밤에나 낮이나 가서 폭격을 합니다. 그게 하나의 이제 제한 전쟁의 그거고 미국 엘리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신의주입니다. 신의주에서 평양 사이. 보통 신의주예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압록강을 건너면 지금의 단동 뭐 이런 데입니다. 뭐 다켄코우 뭐 이렇게 있던데 대련 뭐 이런 대련은 이쪽이고요. 그 지역에 그러면서 임무를 하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서 대공포는 올라오죠. 특히 북한이 당시에 강했던 게 뭐냐면 소련에서 방공 체제를 다 줬어요. 뭐냐면 레이더. 요격 레이더, 장거리 탐색 레이더, 고사포 통제 레이더 이런 거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뭐 110여 개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냥 촘촘히 그거는 저희가 위관장결 때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비행기가 B-29가 폭격을 하려니까 밑에서 올라오죠. 제일 취약한 게 대공포거든요. 요격기하고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전자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란이라는 얘기 항법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쇼란 뭐 이런 걸 해서 삼각항법, 측량법으로 해서 밤에 가서 밤에만 떨어뜨리는 거죠. 또는 구름 낀 날 구름 위에서 떨어뜨리는. 또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날은 정밀 유도 무기 이런 게 있어요. 그 타르존 뭐 레이전 이런 게 있는데 그때부터 정밀 유도 무기를 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초기 단계죠 물론. 그러면 쏘면은 에지무스 방위하고 거리만을 이 조작사가 조종을 해줘요.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얘기하면 이제 전면 남침을 당해서 3일 만에 서울 뺏기고 한 달 후에 낙동강까지 밀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방어진 해서 워크라인, 낙동강 라인으로 이제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막고 그러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전세를 역전했다 이러는데 늘 미 공군이 얼마나 역할을 중요하게 했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군님 보시기에는 그 당시에 미 공군의 역할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미 공군 역할도 중요하지만 함재기 역할도 대단했습니다. 함재기요? 그럼요. 항공모함이 16척인가 17척이 왔다 갔다 했대요. 그거는 이제 근데 저는 그거를 강조 안 하죠. 그냥 공군이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어요.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Fighter pilot do it better.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 이제 만나면 서로들 이제 그 프라이드, 그 경쟁심이 그게 힘이거든요. 장군님 저 공군 비행사보다 항공모함에 있는 해군 비행사들 실력이 더 낫다고 그러던데요? 저는 인정합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만피트에서 저기에 내리려고 그러는데 항공모함은 요만한 성냥카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도 우리 데크랜딩이라고 그래요. 내리면서 후크를 걸어요. 그렇죠. 뜰 때는 캡터팔터죠. 로켓이 쏴줘요. 근데 팬텀이 해군 비행기거든요.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내릴 때 이거 걸어봤어요. 에머전시만 그냥 걸고 내릴 때 많아요. 엄청 충격이 오겠어요. 안 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비행기 잘 만들었어요. 비행기가 좀 이제 이 쇼크 우리 저 자동차에 쇼카쇼바라는 거 있죠. 쇼크오브 저거. 쇼크 충격 완화하는 거. 그거 이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이 다 이제 밖으로 나갔겠죠.
쇼크 오브저버스. 아하. 하여튼 그런 게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할 말씀 더 드려야 돼요. 그러면 B29가 전자장비가 네. 어느 정도 됐는 줄 아세요? 그거 말씀드려야 돼요. 그 참 대단한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제가 전자전을 좀 이제 알았는데도 네네. 그 B29가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뭐 전자 방해를 해보는데 잘 안 돼요. 막 그리고 B29가 좁아서 그 조작사가 앉아 있는 데가 화약품으로 처리하는 화장실 뚜껑 위에 앉아서 하고 그랬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게 이제 다 거긴 다 폭탄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한 발이라도 그렇죠. 더. 그러면서 가장 유효했던 게 체프예요. 체프 아시죠? 체프는 여기 저 은박지 아닙니까? 그걸 뿌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레이더에서 못 잡는 거예요. 레이더 못 잡는 거예요. 일종의 스텔스구나. 아니 그거는 반대예요. 반대. 다른 거에 그러니까 분산시키는 다른 거를 확 보여주니까 맞아. 그게 그리 쫓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요 개념이. 전자전 전용기라는 게 있어요. 와일드 위슬. 그게 뭐냐면 들어갈 때 그 레이더 사이트, 쌤 뭐 이런 걸 다 미리 제명을 해요. B29를 가지고 그런 걸 해봤어요. 정밀 유도 폭탄도 있고 ECM 또 B25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쌤 서프레션, 쌤 제압이라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쌤 사이트만 그냥 그 호밍 시켜가지고 파괴시켜 버리는 이런 거를 해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월남전 갑니다. 그 기술이 골프전 가서 에어파워가 이긴 전쟁 아니에요. 골프전. 그게 얼마나 아프가니스탄, 뭐 코소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지금의 미국의 무기 체계가 있는 겁니다. 장군님, 그 B29가 지금도 그 실전에 있습니까? 아유, 54년에. 지금은 없어요? 54년에 퇴역했죠. 54년에? 뭐, 기껏 해봐야 350나트짜리 뭐 미국이 밥인데 지금 아니, 저는 카투사 근무했는데 제가 80년에 몰던 집차는 2차 대전 참전 집차였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저희 위관장교 때도 여기는 제가 조금 쓰긴 했는데 전방에 그 항공기 유도하러 나가면은 옛날 2차 대전 때 집차 탔어요. 무겁고 그냥. 근데 튼튼해요. 불러도 안 망가져요. 안 망가져요.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장관님 이제 지금의 그 남북한 간의 공군력 비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북한의 주력기가 뭐예요? 지금 북한의 주력기. 미국 29였다가 수계통으로 가는데요. 돈이 없어서 못 싸웁니다. 그렇게만 하세요. 비행기를 못 띄웁니까? 저것들 막 띄웠다가 막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연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해드려야지 이제 이 시청자들이 아실 거예요. 피아니스트 있죠. 피아니스트가 종이것만 와가지고에다가 연습해가지고 그렇지. 이거 되겠어요? 전 밤낮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비행 무지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연료가 지금 뭐 팬텀에 가면 뭐 10,000원짜리가 뭐 50,000원짜리가 휙 나간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니까 비행 많이 하거든요. 저희 조종사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뭡니까? 팬텀 물론 들어온 게 하나의 큰 박정희 대통령의 그게 큰 전환점이 돼서 전략적으로 그때부터 억제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들어온 게 뭡니까? F-15 들어왔죠. 지금 F-35 들어왔죠. 이제는 F-16 들어왔던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KF-21을 개발하잖아요. 그러니 뭐 그래서 저는 연합사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군 구성군사령부 오사는 같이 근무하니까 거기서 있으면서도 이제 했는데요. 사실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요. 우리 군의 주력기가 지금 F-35입니까? 35, 15. 그럼 F-35는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는 전투기입니까?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게 스텔스 기능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어요? 안 보여요. 35가. 새 한 마리 정도뿐이 안 보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란 말을 쓰죠. 그 정도로 적게 보이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말씀드려도 이건 다 나가죠.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죠. 그거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통상 전략자산 전개한다 그럴 때 핵 항공모함하고 핵 잠수함하고 그다음에 전략 폭격기를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배치하는 이 전략 폭격기 이게 핵탄두를 탑재한 또는 핵탄두가 아니더라도 지하 벙커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정도 위력과 정확도를 갖습니까? 제가 그냥
골프전 예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100km 그런 데서 쏠 때 100km 바깥에서요? 뭐 예를 들어서 몇 킬로 바깥 예, 100km나 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가까이 오면 되니까. 네. 쏘아서 맞힐 때 정확도를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네. 남녀 화장실을 구분합니다. 아, 그래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뭐 GP가 얼마 나란히 있는 남녀 화장실에 남자 화장실만 하자. 그러면 그게 돼요? 된다 이거예요. 그게 벌써 골프전 때 얘기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숫자 말씀드려야 그렇고. 그러면 저 미국이 정말 그 결단만 하면 김정은만 싹 도려내는 참수 작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네요. 군사 기술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예. 아주 점잖게 아주 세게 말씀하시네. 알겠습니다. 예. 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네. 지난 5년간 저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 때 무너졌던 네.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을 지금 빠른 속도로 복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무너졌다는 거는 군이 무너졌다는 건 군의 사기도 무너졌다는 뜻일 텐데 네. 지금의 우리 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다시 세워지고 있는 일으켜 쓰고 있는 우리 군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군?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네.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 여태까지 참 군인들이 이 정권 바뀌었다고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미리 주장하고 싶은 거는 네. 합참의장, 가군 참모총장을 네. 검찰총장처럼 임기제로 해서 법률로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정권의 그 눈치 안 보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 정권 바뀌면은 아유 목 잘릴까. 여태까지 진보 정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서 어떻게 했어요? 예. 좌파 정권에서. 예. 뭐 1년 반. 어떤 사람은 뭐 지난번에 뭐 6개월마다 6개월에 예. 총장 바뀌고 그렇죠. 뭐 합니까? 어떻게 훈련을 그러니까 시킵니까? 행정관이 전화하니까는 쪼르르 달려나가잖아요. 글쎄, 총장이. 아유, 말도 안 되죠. 아유. 이제 그런 슬픈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이제 원래 네. 이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우리 한국군은 수세입니다. 네. 방어죠. 예. 카티사 때도 똑같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저 팀 스피릿 3번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렇게 방어 훈련만 했어요. 방어, 잘하시네. 예. 그러면 우선 방어로 밀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때는 피바 알파 브라보 이랬어요. 예. 초조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뭐까지 합니까? 음. 평양 수복 하는 훈련까지 해서 그거 네. 다 하고 끝내잖아요. 예. 처음에는 우리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사기도 그렇고. 왜냐하면 또 이 언론에 또 뭐 좌파라고 그럽니까? 뭐 예. 진보라고 그럽니까? 예. 얼마나 떠들겠어요. 국민을 원하지 않는다고. 좀 1년, 2년 후라도 봐야지. 당장 내일 뭐 오염수 뭐 이런 하는 것보다 좀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 보세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강합니다. 동기부여만 되면 저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자랐어요. 네. 제가 유관장이었 때 이렇게 그 줄줄이 사탕 표현하면 될까? 이렇게 끄면 올라오는 애다. 그게 뭐냐면 공군의 전투전사다. 빨간 마우라다. 아하. 지휘관이 너 나가서 지금 싸워. 저기 좀 갔다 와. 표현이 좀 저기 합니다만 DMZ가 보이지도 않는 DMZ 뭐 넘어가도 되잖아요. 뭐 하고 와 그러면 저 했어요. 그건 우리는 쫙 꿰면 얘네들은 사실 감히 가져가면 별겁니까? 정신교육이죠. 싸워서 이긴다는 기백. 네. 파이팅 스피릿이죠. 네. 저는 지금도 그때가 내가 싸울 수 있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농담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애 하나 낳으면 더 떨어지고. 생활일이 돼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휘관 할 때부터 이랬어요. 예. 야, 애가 아프거나 단장할 때입니다. 예. 훈련할 때 정비사들 특히 젊은 사람들 애가 아프거나 집사람이 어디가 아픈다 그러면 다 치료하고 병원 데리고 가. 나오지 마. 이 집안일이 우선이다. 그렇지. 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저쪽에 가 있으면서 정비하면 나사 하나라도 나사 하나 들어가요. 헐겁게 되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비행기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고 보니까 네. 옛날 일인데 제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공사생도들이 어디랑 싸움이 붙었는데 하여튼 이겼대요. 그리고 그 대표 하랑 누군가가 책임지고 사관학교를 그만뒀다 그러나? 그게 예.
저희 한 10여 년 선배님들이 네. 김해에서 공병학교하고 예. 싸운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때만 해도 괜찮았죠. 근데 하여튼 지고 오면은 그게 안 되죠. 지구면 안 되죠. 예. 제가 K2 대구 비행장에서 오래 있었거든요. 예. 팬텀 탔다고 그랬는데 네. 그 선배들 중에 누구냐면 저 강신영 배우. 아, 예, 예. 그 형이 강신일. 강신일. 강신성일. 신성일. 예. 앞에 강신성이래요. 아, 맞아요. 강신성일. 예. 그 형이 팬텀을 도입할 때 가서 가져온 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영란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대구에 다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네네. 대구 백화점을 가면 저 사람이 알아요. K2에서 나온 빨간 마우라 조종사다 그러면 무조건 외상 줬어요. 그게 저희들이 그때 사기도 좋았고 예. 그런 시절에 그러다가 제가 그 전에 나 이건 뭐 다른 비행장을 갔더니 얻어맞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런. 뭐 어떻게 해요? 요새는 민간인이 우선이지. 아니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하겠어요? 아니 그래서 참 그건 좀 유감인데 그렇다고 약하지 않아요. 네. 다 동기부여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예. 저는 늙은 보람이거든요. 늙은 보람에. 69년 인관한 늙은 보람인데 믿어요? 아직 팔팔하세요. 아니 우리 후배 믿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이게 책에 없는 내용만 계속 말씀드렸네요. 미국 영화 중에 이 전투기 조종사 다룬 게 탑건인가? 에이스. 아 탑건 있어요. 탑건 예. 2까지 나왔죠. 예, 그 누구지? F14. 배우가? 톰 크루즈. 톰 크루즈. 우리의 빨간 마우라는 신영균. 그렇죠. 저희가 빨간 마우라 세대예요. 예. 저희가 그런 거 보고 막 감격해서 들어갔죠. 예. 빨간 마우라 세대예요. 예. 진짜 우리들의 영웅들입니다. 아, 그러면죠. 예. 고맙죠. 미 공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사실은 이게 교재예요. 이렇게 쭉 보시면 저희가 쭉 보느라고 했는데 사진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아니 젊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고 박사님 얘기하신 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 아주 공군 소장이 쓴 책 누가 보겠어요. 예비역 공군 소장. 그래서 예. 조금 찍었거든요. 네. 그 몇 분한테 돌렸더니 공군 예비역이 그러는 게 아니라 육군 예비역들이 야 이거 교과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찍어서 이제 책 만들면 오타짜 보이잖아요. 예. 좀 수정해서 그래요. 좀 돌리려고. 이거 아주 재밌어요. 진짜 영화 같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번씩 챙겨보시고 우리 10대 손자 손녀들한테 꼭 한 번씩 네. 우리나라 공군은 이런 부대야. 이런 거. 아, 이거 미국 공군. 아니, 미국 공군은 이런 부대야. 6.25는 이렇게 싸웠죠. 이렇게 싸웠어. 지금은 우리도 싸워도 이거 못지않게 싸울 수 있다. 네. 한국 공군도. 이제 예. 그게 중요하죠. 예.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장군님. 우리 지금- 시청자들께. 그래. 마무리 인사 이쪽으로 말씀. 봐야 됩니까? 아니, 네. 절 보시고 아니, 그냥 말씀하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책을 쓰고 났는데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이거 그랬더니 이제 저희 동료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줬더니 야 나 다 읽었어. 이런 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방대학교에 근무를 했거든요. 마지막 근무. 예. 거기 있던 교수들. 네. 그래서 국방대학교 교수들한테도 좀 보내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자기가 육사에서 이 한국 전쟁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재건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는데 이거 구체적인 예가 있어서 강의에 도움됩니다. 네. 그리고 신문 기자들 예. 아이템별로 딱딱딱 해놔가지고 참조하기 좋네요. 이런 얘기하는 거 보고 예. 제가 좀 흥분했는데 네. 이 앞으로도 이제 이런 교재들이 만들어내요. 번역판들을 네. 각 군에서. 그런데 그게 600페이지, 900페이지짜리예요. 전사처럼 이렇게. 그건 누가 봅니까? 딱 보면은 질려. 박사학위 하는 사람도 안 봐요.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젊은 우리 6.25를 잊어버려가는 젊은 세대한테 이거 한번 읽어봐고 대략이라도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우리 한국 공군도 지금 미공군 못지않게 이렇게 싸울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국군의 이런 자랑스러운 이야기,
이런 거를 홍보하는 정부기관이 있어요. 그 국방홍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거기서 TV도 하고 라디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전후신문 만들고. 네.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 국방홍보원 정신 차리세요. 아니 그러지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잖아도 누가 거기다 연락했대요. 거기에 나와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군은 이런 책이 나오는데 해군은 왜 안 나오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카티샤였다고 그냥 굿 포인트라고 영어로 말씀. 아주 좋은. 제가 그래서 지금 해군 한 빼기가 어떻게 싸웠나를 지금 네. 제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네. 자료가 없어요. 저 우리 해군이 6.25 전쟁 최초의 해전에서 승리했던 백두산 함, 그 백두산함의 그 영원한 백두산함 함장, 네네. 그 성함이 최영섭 함장님 최영섭 최영섭 옹은 저희가 2번 모시고 인터뷰 했습니다. 저기 별세하시기 전에. 예. 그래요. 근데 왜 해군은 이런 책이 없냐? 뭐 이런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군의 항공모함이 16척인가 17척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비역 공군 소장, 예비역 공군 소장 장호근 장군을 모시고 이 책 미 공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 지금 아주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요. 꼭 한 권씩들 좀 사보시고, 책 얘기보다는 그냥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제가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